유한나 유한림은 유한림의 동그라미 인물이죠. 212쪽이요. 안에 사씨라고 돼 있죠. 일단 한림의 체크 한번 해볼래? 이 한림이란 단어를 알아두면 좋아요. 거기에 써볼까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직책, 관직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 급제했다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한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한림이라는 단어는 또 뭐랑 같냐면 한림학사랑 같은 말이에요. 한림학사라고 적어주세요. 한림이란 단어는 한림학사라는 단어도 된다. 아내 사씨와의 사이에 아내의 동그라미, 사씨죠. 사씨의 동그라미 쳐놓고 아이가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이가 없다의 밑줄. 교씨를 처벌어드린다. 교씨의 동그라미. 저번 시간에 말했죠. 그러면 첫 번째 여자가 나쁜 사람이겠어요? 두 번째 여자가 나쁜 사람이겠어요? 두 번째 여자가 나쁜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씨가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악독한 성격의 교씨는 동청과 계략을 꾸며 동청의 동그라미도 등장인물이 나왔네요. 근데 동청이랑 교씨랑 같이 계교를 꾸몄으니까 둘 다 나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씨를 내쫓고 자신이 정실 부인이 된다. 사씨는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고 교씨와 동청의 계략으로 유한림도 유배를 간다. 거기에 체크. 그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남편도 유배를 보내버린 거죠? 거기 아래 써볼까요? 가정의 불화를 조정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의 모습. 보통 이제 조선시대에 이렇게 처하고 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소설들은 남편들이 보통 그 둘 싸움을 중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능하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해됐죠?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왕비의 동그라미. 누군지 모르겠지. 나도 몰라. 읽으면서 봅시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했지만 여기에 왔대. 그러면 교씨겠냐 사씨겠냐? 내용을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돼. 교씨가 떠돌아다니고 있냐 사씨가 떠돌아다니고 있냐? 사씨. 그럼 여기서의 부인은 누구겠냐? 사씨. 이해됐니? 아직 멀었어.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그런 거 체크. 아직 때가 멀었어.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지금 이 내용 뭐예요? 지금 만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죠. 거기에 써주세요. 미래에 있을 일을 예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의 체크. 뭐예요? 운명론적 관점입니다. 사씨가 여쭈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처벽에는 탈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의 체크. 이것도 뭐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 또 써주세요. 미래에 있을 일을 예견한다. 그러면 인도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뭐겠어요?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조력자라고도 적어주세요. 조력자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에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뵙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하직이라는 거는 하직이 뭔지 아나요? 그 직장 그만두고. 아하, 여기에서 주세요. 굿바이. 그래서 하직은 인사예요.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여동의 체크, 여동이 뭐죠? 생각해보자. 여동이 뭘까? 사람이요. 보통 이렇게 신선세계하고 혹은 천상계랑 만날 때는 보통 이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주로 매개체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순수한 아이들이 매개체 역할을 하러 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동할 때 동은 아이 동자고요. 여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동에다가 여자아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동의 인도를 받아오는데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주렴의 체크. 주렴 뭔지 기억나나? 배웠었는데. 술. 그 마시는 아니. 여기서의 주렴은 거기다 쓰세요. 블라인드. 너네 중국집 가서 밥 먹은 적 있지? 중국집 배달만 시켜 먹지 않잖아. 가서 먹어본 적도 있잖아.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생겨가지고 본 적 없어요? 대나무요. 아니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거 대나무밖에 안 보여요. 이런 거 본 적 없어? 아. 구슬로 된 거? 그래서 그래서 그 중국집 아저씨들 뭐 음식 갖고 올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주렴이에요. 알겠죠? 근데 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그림이 어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못 알아보겠어 저걸. 잘 알아보면 되지.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유모가 뭔지는 아니 얘들아? 응? 엄마. 뭐가? 그래, 모는 엄마야. 엄마 대신 그래, 엄마가 대신 봐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시비가 뭔지 아나요? 어린애. 여기다 쓰세요. 시비. 수발을 드는 노비, 여자 종입니다.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에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뭐였냐? 잔거다, 잔거. 오케이? 이때까지 잠잤어요.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기절의 체크. 자, 그래서 기절해서 저기 저 세상 갔다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다. 어찌 꿈이라 하리요? 한마디로 뭐요? 꿈에서 갔던 곳이 현실에도 있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게 뭐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봤던 거를 그대로 해보고 있죠.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숲을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있는데 황릉묘라고 써져 있었다. 사당의 체크. 사당이 뭔지 알아요? 그건 서당이에요. 사당에 쓰세요. 위패를 모시고. 네? 위패를 모시고. 뭘 모신다고요?
위패를 모시고 잠시만. 위패를 모시고 기도하는 곳.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위패를 모시고 기도하는 곳. 거기가 사당입니다. 현판이 걸려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있었다. 황릉묘의 체크. 분명 아황과 여양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도 체크. 자, 그래서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갈려 있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림이 있었대요. 꿈에서 본 사람들이었대요. 이에서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이제 뭐 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거기에 써주세요. 저 잘되면 은혜를 갚을게요. 분양을 마친 후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직이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서는 세 사람이랑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랑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체크. 갑자기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꿈에서 뭐라 그랬지? 남해로 가게 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앞에서 말했지? 조력자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바로 두 명이 나타났죠? 그러면 얘네가 조력자겠죠.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한 명은 여동이었다. 여승의 동그라미, 여동의 동그라미.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는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에 꿈결에 관음보살의 체크. 이건 신적 존재예요. 보살이니까 불교죠.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얘네도 꿈꾸고 왔다는 이야기야. 이에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랬죠? 저 남해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배도 없어요. 어떻게 가요? 라고 했지. 그래서 얘네가 나타난 거죠. 이해됐나요?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리저리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고생의 체크, 뉘우침의 체크. 배부를 때 몰랐는데 가서 개고생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사씨가 동청을 꺼려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동청이 누구였어요 아까? 그 교시랑 같이. 그치, 교씨랑 짝짝꿍 해가지고 나쁜 애였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을 대하려 하고 반성했죠. 밤낮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의약이라는 건 의원과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을 입은 노파의 체크. 노파가 뭐예요? 노인. 거기에 써줘. 여자 노인. 이거 이제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매파라는 단어도 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파, 삼파 이런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의 매파, 노파, 삼파 이런 거 할 때 파자에 대한 이야기는 싹 다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늙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파는 너네 산모는 들어봤지? 산모. 애가 배에 있는 사람을 산모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삼파는 애 낳을 때 도와주는 할머니야. 알겠죠? 매파는 중매를 도와주는 할머니예요.
거기서 말하는 중매는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알겠죠?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여기서의 병은 물병 할 때 병입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물을 먹이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거죠. 야, 이거 한 잔해. 괜찮을걸? 한림이 물었습니다. 넌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로다. 동정군산의 책. 뭐가 이상하다. 그치? 뭐가 이상하니? 동정군산 아까 위에서도 나왔죠. 아까 여승과 여동도 동정군산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서 고했다. 뜰어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꿈이었대요.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의 노파가 병을 놓고 갔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다니스를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행주의 체크.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었대? 행주에 있었대.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래서 물 먹고 탈났던 거래요.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누가 알려준 물인데? 노파.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 체크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6번 보겠습니다. 기억 사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씨가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적인 세계. 이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개반성해야 돼요. 사씨가 꿈에서 깼지. 그럼 꿈속이 현실이냐 꿈속이 비현실이냐. 비현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분명히 구별하게 한다. 맞나요? 분명하면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쵸?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해 사씨가 믿음을 갖게 되는 소재이다. 디귿이 뭐였어요? 초상화였죠? 그래서 얼굴이 그대로 있었다 라고 했으니까 꿈에서 본 사람인데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을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이동수단으로 사씨가 준비한 거 아니죠? 누가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유한림과 인연이 있는 현실을 사람이 준 물건으로 유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현실적 방법으로 낫게 하는 소재다. 현실적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비현실적 방법이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 사람이 준 물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7번 이 글에 나타난 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꿈을 꾼 인물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개 맞는 말이죠. 아까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누가 와요. 막 이런 거 설명해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꿈을 꾼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 뭐냐? 꿈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았니? 그런 거 아니죠. 꿈을 꾼 등장인물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역사적 인물의 체크.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심지어 꿈에서 다 역사적 인물을 만난 것도 아니었죠. 천상계의 존재를 등장시켜 꿈을 꾼 물론 천상계의 존재가 등장한 것 같지. 뭐 할머니 나오고 어디 뭐 사람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등장인물의 신분이 고귀하다. 얘네가 훌륭한 사람이다. 원래 천상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꿈을 꾼 등장인물들이 꿈속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는 믿죠. 잘못을 뉘우친 부분은 누구였어요? 아까 유한림이었죠. 유한림이 꿈꿔서 놓쳤어요? 아니면 그냥 가서 힘들어서 뉘우쳤어요? 그렇죠. 힘들어서 뉘우쳤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